만약 내일 아침에 전 세계 에너지의 4분의 1이 그냥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다면 여러분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네요. 그렇죠. 이게 막 단순히 출근길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좀 오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트 진열대에 물건이 싹 사라지고 공장 기계가 멈추고 네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물류 동맥이 완전히 뚝 끊어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안타깝게도 이게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섬뜩한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누려왔던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맨 아래 핵심 블록 하나만 쑥 빼버리면 탑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약간 아슬아슬한 젠가 게임이었다는 게 이번에 증명된 거죠. 그 젠가 게임의 핵심 블럭이 방금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분쟁이 전면전으로 커지면서 네. 이 좁고 치명적인 바닷길이 완전히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 해협이 전 세계 원유랑 천연가스의 무려 25%가 지나가는 그야말로 지구의 에너지 대동맥이거든요. 와, 25%요? 네, 엄청나죠? 이게 막혔다는 건 단순히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 해운 인프라 전체가 얼마나 끔찍하게 취약했는지 그 민낯이 수면 위로 싹 다 드러났다는 걸 의미해요. 보통 바닷가에 막혔다고 하면 다들 자동차 기름값부터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당장 와닿으니까요. 네. 근데 이번 사태 스케일을 보니까 에너지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나 우유? 그 근간이 되는 대규모 비료랑 가축 사료 원료들이 다 이 바닷가를 통과하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막 스마트폰이나 첨단 기기 만드는 데 필수적인 헬륨, 유황, 알루미늄 같은 산업용 광물들까지 지금 줄줄이 다 발이 묶여버렸어요. 네, 싹 다 멈춘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 실어 나르던 열린 바다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바야흐로 각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사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제일 다급하게 움직이는 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에요. 아, 혜택을 제일 많이 보던 곳들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촘촘한 글로벌 공급망이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싹둑 자를 수 있는 얇은 동아줄이었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국가 생존을 위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무조건 전략적 자립을 괴해야만 하는 그런 벼랑 끝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강대국들이 이 치명적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지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 국가안보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두 가지 핵심 산업이죠. 히토류랑 우라늄의 흐름을 쫙 해부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액 폐쇄로 물류 마비되는 걸 보면서 미국 같은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돌아보게 됐잖아요. 만약에 석유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의 뼈대 자체가 막혀버린다면 어떨까? 이 질문의 끝에 바로 히토류가 있는 거죠. 네, 히토리는 진짜 말 그대로 현대 첨단 산업의 마법가루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스마트폰 진동 모터부터 해서 네. 전기차 배터리랑 모터,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인 거대한 풍력 터빈, 심지어 막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나 전투기 레이더까지. 이거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국방력 자체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자원이잖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그 마법가루의 생산이랑 유통을 완전히 꽉 쥐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 리스크죠. 호르무즈 해협 막혀서 에너지 끊기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만약에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히토류 밸브를 꽉 잠가버린다면 아우, 끔찍하죠. 미국 첨단 무기 라인부터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까지 다 멈춰버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구조적인 리스크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한가운데 라스베가스에 있는 MP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MP 머티리얼즈요? 네. 현재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히토류를 캐고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것이거든요. 만약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한다. 그럼 미국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플랜 B자 방패막인 셈입니다. 저도 이 MP 머티리얼즈 자료 보면서 진짜 놀랐던 게 미 국방부 개입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국방부라고 하면 무기 사고, 뭐 기술 개발하고 이런 데 돈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이 민간 기업 주식을 무려 4억 달러어치나 샀어요. 게다가 회사가 10억 달러 거액 대출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나서서 막 보증까지 서주고요. 네, 엄청난 규모죠.
이건 뭐 유망 기업 밀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가가 명운을 걸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주식 매입이나 대출 보증도 진짜 파격적인데 여기서 진짜 핵심 조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격 통제예요. 가격 통제요? 네, 미국 정부가 이 MP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핵심 히토류들, 그러니까 네오디미움이랑 프라세오디미움 같은 광물에 대해서 네네. 향후 10년 동안 파운드당 110달러라는 가격 하한선을 아예 설정해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히토류 가격이 막 10달러, 20달러로 곤두박질 치더라도 헉, 무조건 110달러를 쳐준다고요? 네, 정부가 무조건 그 가격에 사주거나 차액을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잠깐만요. 시장 가격이 아무리 폭락해도 정부가 10년 동안 최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 든든한 미국 삼촌 그리고 엉클쌤이 두둑하게 용돈 쥐어주면서 돈 걱정, 적자 걱정은 삼촌이 다 할 테니까 넌 공장이나 마음 편히 지어라. 이러고 판을 깔아준 건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아니,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하게 자유시장 경제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정부가 특정 기업 주식 막 사들이고 10년짜리 가격 방어막까지 쳐주면서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경제학 교과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길래 이러는 걸까요? 그 모순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경제나 시장 논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국방과 생존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 생존이요? 네, 그동안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어떻게 장악했느냐, 그 핵심 전략이 바로 가격 후려치기였습니다. 저가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막대한 국가 보조금 바탕으로 히토류를 원가 이하로 그냥 덤핑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나 유럽 경쟁사들은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아, 줄줄이 파산하겠네요. 네, 그렇게 경쟁자들 씨를 완전히 말려버린 다음에 다시 독점 디위 누리면서 가격 쫙 올리는 방식이죠. 와, 무섭네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110달러 하한선을 걸어준 건 바로 이 중국의 덤핑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인프라를 철저히 방어하겠다는 뜻입니다. MP 머티리얼즈가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정부가 거대한 우산이 돼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아, 중국 공격에 말라 죽지 않게 아예 무적 방패를 씌워준 거군요. 그렇게 들으니까 이 회사 재무지표가 좀 다르게 보이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지금 막 엄청난 흑자를 내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정부 지원 덕분에 재무 상태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건전해요. 보통 이런 채굴 인프라 지으려면 빚더미에 앉아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 0.51밖에 안 됩니다. 거의 빚이 없는 수준이죠. 네, 거기다 정부 보호막 아래서 시설 막 늘린 덕분에 2024년 대비해서 2025년 매출이 10.1% 성장했어요. 긴 매출 감소세 늪을 드디어 탈출한 거죠. 시장에서들 빚배의 가치를 아는지 올해 주가가 22.3%나 뛰어서 지금 66.63달러더라고요. 당장의 흑자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막대한 정부 자금 덕분에 미래 기술 독립에만 올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족쇄였던 히토류 독립을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움직이는지 봤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더 크게 당장 체감하시는 문제는 따로 있을 겁니다. 바로 매일 쓰시는 에너지죠. 맞아요. 그 호르무즈 해안 막혔다는 소식 뜨자마자 미국 주유소 기름값부터 무섭게 치솟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직접 원유 수입하는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셰일 오일 뿜어내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안 쓰는 바닷길이 막혔는데 도대체 왜 텍사스 사는 미국 국민들이 비싼 기름값 내면서 고통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원자재 시장의 글로벌 연동성이 가진 함정입니다. 에너지라는 건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수영장처럼 싹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하나의 수영장이요? 네, 미국이 거기서 직접 기름 안 가져온다고 쳐도 중동 해협이 막혀서 전 세계 공급량 25%가 날아갔다. 그럼 글로벌 유가 자체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럼 미국 석유 기업들 입장은 어떨까요? 글로벌 시장에 팔면 배럴당 100달러 받는데 굳이 미국 국내에 50달러에 싸게 팔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전혀 없는 겁니다. 국제 가격 오르면 국내 가격도 똑같이 올려받는 거죠. 결국 미국이 아무리 땅 파서 기름 캐내도 공급망 한 구석 무너지면 그 충격파 고스란히 얻어맞는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아, 우리가 수입 안 해도 다 연결돼 있으니까 중동 위기가 결국 우리 위기구나. 이걸 강대국들이 뼈저리게 느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냥 석유 딴 데서 사오자 이게 아니라 아예 화석 연료랑 중동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자. 궁극적인 에너지 독립으로 결론이 난 건데 그게 바로 원자력 에너지로의 전환인 거고요. 네, 에너지 판도가 진짜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생산량 3배로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3배나요? 네.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75개 원자로가 활발히 지어지고 있고요. 추가로 120개가 구체적인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원자력 르네상스가 아예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거죠. 와, 190개가 넘는 원자력이 새로 지어진다네. 진짜 상상도 안 되네요. 원자력이 뭐 탄소 배출도 없고 효율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도 가지실 법한 아주 뼈아픈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말씀하시죠. 원전 수백 개 짓는 건 좋은데 그거 돌리려면 연료인 우라늄이 필수잖아요. 필수죠. 근데 우라늄이도 결국 어딘가에서 캐라 하는 유한한 광물 아닙니까? 중동 석유에 목매다가 이제는 우라늄 광산 가진 누군가한테 목매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약점을 그냥 다른 약점으로 바꾸는 거라면 이걸 진짜 에너지 자립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주 날카롭고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연료 형태만 바뀐다고 안보 취약성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대한 원자력 시대에는 이 막대한 우라늄을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이게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게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포식자가 바로 캐나다의 카메코라는 기업이죠. 카메코. 드디어 이 이름이 나오네요. 지금 우라늄 시장 흐름 완전히 쥐고 흔드는 핵심 플레이어죠. 맞습니다. 카메코가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카자톤프롬에 이어서 전 세계 2위 우라늄 생산 기업이에요. 작년에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15%로 혼재 감당했습니다. 15%요? 와. 생산량도 생산량인데 진짜 중요한 건 서방 세계가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 안 보고 완벽하게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우라늄 공급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이에요. 전 세계 공급 15%를 안전한 동맹국에서 조달한다는 건 진짜 엄청난 메리트네요. 근데 카메코가 단순히 운 좋게 캐나다에 광산이 있어서 1등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체 진짜 무기가 뭡니까? 압도적인 경쟁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광석의 품위, 즉 퀄리티입니다. 카메코 캐나다 광산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고순도 우라늄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메가더 리버 광산 평균 품위가 6.48%고요. 시가레이크 광산은 무려 16.3%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평균 품위가 16.3%요? 숫자로만 들으니까 잘 안 와닿는데 다른 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아주 직관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세계 1위인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대부분 우라늄 광산 평균 품위는 1%가 채 안 됩니다. 세상에. 1% 미만이랑 16.3%요. 이건 아예 출발선이 다른 게임이잖아요. 흙무더기에서 사금 캐는 거랑 막 금괴를 그냥 주워 담는 수준 차이 아닌가요? 하하, 정확한 비유네요. 이 품위 차이가 왜 치명적이냐면요. 1%짜리 광석해서 연료로 만들려면 쓸모없는 99% 암석 부수고 거기도 엄청난 독성 화학 물질을 들이부어야 돼요. 아, 정제 비용이 엄청나겠네요. 비용도 비용인데 거기서 나오는 맹독성 폐기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서방 국가들 엄격한 환경 규제나 ESG 기준으로는 그거 감당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하, 그렇겠네요. 반면에 카메코의 16.3%짜리 광석은 조금만 캐도 고순도 우라늄이 쏟아지니까 화학물질이나 폐기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원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환경적, 정치적 명분까지 완벽하게 챙기는 겁니다. 아, 단순히 원가 절감이 아니라 서방 세계 환경 기준까지 충족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군요. 그럼 첫 번째 무기가 이런 압도적인 자연의 축복이라면 두 번째 무기는 뭡니까? 이게 진짜 카메코의 비법 소스인데요. 카메코는 그냥 오지에서 땅 파서 광석만 파는 1차 업체가 아닙니다. 핵연료 주기 전체를 완벽하게 수직 기어로했어요. 수직 계열화요? 네, 채굴에서 정제하고 원자로에 들어가는 최종 연료봉으로 가공하는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대 자본이랑 합작해서 최고 수준 원자로 설계하는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무려 49%나 통째로 인수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원자로 설계 기업 지분을 절반 가까이요? 네네. 그러니까 카메코는 연료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연료를 태울 원자로 자체를 만드는 회사 주인이기도 하다는 거잖아요.
이거 마치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 주유소랑 정유 공장까지 싹 다 독점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자기가 캔 우라늄이 자기가 지분 가진 웨스팅하우스 원자로에 들어가서 전 세계로 수출되는 거대한 생태계가 완성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수익으로 직결되는지 최근 인도 계약 보면 딱 나와요. 아, 그 인도 계약. 저도 규모 보고 진짜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 인도가 전력난 해결하려고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6기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원자로 껍데기만 덜렁 사진 않았을 테고요. 그럼요. 원자로 샀으면 수십 년 동안 태울 연료가 필수잖아요. 인도가 원자로 도입하면서 동시에 카메코랑 무려 19억 달러, 우리 돈 수조 원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와, 수조 원이요. 네, 2027년부터 35년까지 무려 2,200만 파운드 우라늄을 받기로 한 거예요.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선택하는 순간 카메코 우라늄 쓰도록 아예 시스템이 잠겨버린 거죠. 진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독점이네요. 자기가 만든 원자로 팔면서 전용 연료까지 수십 년치 세트로 묶어 파니까요. 이러면 재무제표가 폭발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카메코 지표 보니까 위력이 딱 증명되더라고요. 2025년 예상 매출 11% 증가도 좋은데 진짜 놀라운 게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이게 1년 만에 무려 237%, 3배 넘게 폭등했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순이익이 이렇게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뛴다는 건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완벽한 가격 결정력을 쥐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부채 비율은 0.14로 믿기 힘들 만큼 낮고 이익률 16.93% 기록하면서 주가도 지금 120.6달러까지 막 고공행진 중이더라고요. 이 숫자들은 단순한 실적 그 이상입니다. 중동 석유에서 벗어나고 싶고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자원 무기화에서 피하고 싶은 국가들의 절박한 자본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신호예요. 그 거대한 자본이 서방 유일의 메이저 기업인 카메코라는 스펀지로 쫙쫙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다룬 두 가지 핵심 분야를 여러분 관점에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저 멀리 중동 호르무즈 해협 막혔다는 이 단일 사건이 전 세계에 얼마나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를 일으켰는지 생생하게 확인하셨을 텐데요. 네네. 우리가 굳게 믿던 글로벌 공급망, 그 젠가탑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에 서 있었는지 폭로가 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감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게 된 거고요. 히토리오에서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MP 머티리얼즈가 방패로 나섰고 원자력 시대에서는 수직 계열화로 무장한 카메코가 우라늄 시장을 독식하면서 안보 최전선에 섰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 이 두 기업, MP 머티리얼즈랑 카메코는 단순한 주식 종목이 아닙니다. 열린 바다 시대가 끝나고 파편화된 질서 속에서 강대국들이 국가 존만 걸고 베팅하는 전략자산 그 자체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자,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남은 하루 동안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공기처럼 누려온 이 값싼 세계화가 사실은 안전하고 열린 바다라는 되게 비현실적인 전제 위에 서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네, 아주 깨주기 쉬운 전제였죠. 바닷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 스마트폰 먹통으로 만들고 일상을 완전히 멈춰 세울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목줄은 과연 뭘까요? 소름 돋네요. 누군가 뚝 끊어버리면 전 세계 금융망 마비되는 태평양 해저 깊숙한 광 케이블일까요? 아니면 우리 머리 위에서 GPS랑 데이터 통신 관장하는 수만 개의 인공위성들일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온한 일상 발밑에는 누군가 빼버리기만 기다리는 아슬아슬한 젠가 블록들이 아직 수없이 숨겨져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